지난달 노량진에서 서울 맥주 축제가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밤에 노을 보면서 맥주 한 잔. 주민들은 지친 일상을 달랬고요. 상인들은 대목에 가슴이 설렜죠. 유명 가수들도 무대에 올라서 흥을 돋웠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이 돌연 잠적했습니다. 치러야 하는 대금도 10억 원이 넘는데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운영진은 연락 두절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40여 곳이 넘습니다. 동작구는 이제 와서 민간의 공간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렇게 모른 척 할 거면 구청장은 단상에 올라서 축사는 왜 하고 축제 보도자료는 왜 뿌렸습니까? 임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축구장에서 막을 연 서울 맥주축제. 가수 코요테와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며 열흘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손덕원 씨도 이동식 화장실 40여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축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생겼습니다. 결제 금액은 전체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900 얼마 정도? 배송이라든지 운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청소를 용역을 했던 인건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선지급을 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마저도 저한테 이렇게 닥달을 하시니까. YTN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고 운영진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나 빼갔어 자리를. 운영진들이 잠적하면서 행사 부스 보증금이나 카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하고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던 상황이라 지자체 행사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네 구행사, 단순 대관이 아니라 구행사회 같은 개념으로 내부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에도 내고 다 냈단 말이에요. 동작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은 민간 행사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구청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 홍보지나 이런 데다가 실었던 거거든요. 지난 토요일 경북 예천에 있는 갈대밭에서 70대 노모가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이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친아버지의 고향에 묻은 겁니다. 살인,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70대 의붓 어머니 이모 씨의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의붓 어머니의 시신은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에 있는 하천 갈대밭에 묻었습니다. 이 씨의 실종이 알려진 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가량이 지나서였습니다.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실종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요. 숨진 이 씨의 통장에서 30만 원이 인출된 걸 확인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배 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해오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 행각을 벌였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에서 체포됐습니다. 돈 30만 원에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마저 져버렸네요. 느지막한 퇴근길에 지하철 타보면 삶의 냄새들이 공간을 채우곤 합니다. 고기 냄새, 땀 냄새, 그에 뒤섞인 알코올 냄새도요. 술 냄새를 풍기는 취객만을 노린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돕는 척, 부축해주는 척 접근해서 휴대전화를 슬쩍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부축배기라고 부릅니다. 전과자답게 참 용의주도했습니다.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다 따져보고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 곳을 찾아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경찰은 얼마나 범인 위에서 날았냐면요. 스크린 도어에 비친 범행 장면만 딱 보고 용의자를 특정해서 추적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잡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세상을 이렇게나 이롭게 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늦은 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승객에게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술에 취했는지 꿈쩍도 않는 승객을 도와줄 듯 옆에 앉더니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발걸음을 옮긴 남성. 손에 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아까 만난 취객 것입니다. 범행 즉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버려 위치 추적도 어렵게 했습니다. 승강장에 CCTV가 없는 사각 휴대인 줄 알고 범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CCTV 스크린 도어에 비친
범행 장면이 경찰에서 확인을 하면서 신원을 측정 후에 추적 수사 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 1년을 살고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 2달 만에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서울에 있는 게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불법 번식장의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미어집니다. 동물 구조 단체도 언제나 바쁩니다. 구조하고 또 구조하고 그래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아서 고민이 깊습니다. 고민 끝에 파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지 않을 개. 특정 조건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없어질 수가 없겠구나 깨달았대요. 구조에 앞서서 아예 펫샵 수요를 막아버리자 강력한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촬영한 개 번식장 모습. 작은 개 수백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번식장 냉동고에서는 신문지로 둘둘만 사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철장에서 새끼만 낳다 죽어야 했던 어미견입니다. 특히 당시 발견된 어미견들은 유난히 크기가 작았습니다. 작은 개가 낳은 더 작은 강아지가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펫샵에서 이제 작고 많이 안 크고 이런 아이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모견들이 너무 크기가 작고 그런 작은 아이들이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식기에서도 농이 차서 염증이 흐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번식장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동물구조단체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사지 않을 개 캠페인. 저희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구조를 계속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없어질 수가 없구나. 입양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지 않아야 된다. 펫샵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으로 조금 강력하게 전해보려고 캠페인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해당 단체는 조만간 대중이 직접 번식장 구조견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